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검은 사막 파노 발급으로 붉은 사막에 더해서 검은 사막 파노까지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펄어비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파노 발급에 대한 과정과 내용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중국의 흥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펄어비스의 차트를 저와 함께 간단하게 보시면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어떠한 전략들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일단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 판호 발급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좀 준비를 끝냈다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최대 게임사인 텐센트가 이 현지 서비스를 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붉은 사막 출시에 앞서서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침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중국에서 이렇게 판호 발급을 받은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서는요, 이 외자게임 15종의 외자판으로 발급을 했는데, 그 중에 펄어비스가 포함했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호를 발급받아야지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불구사막 출시까지는 내년 25년 1분기나 아니면 25년 2분기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검은 사막이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검은 사막 판호를 발급을 받았고 이 아시아 최대 게임사라고 할 수 있는 이 텐센트와 이 퍼블리싱 계획을 하고 현지화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검은 사막의 출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검은 사막이 흥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중국 게임 시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주요 국가별 점유율 비율을 본다고 하시면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 한국의 시장이 3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큰 시장 중국에서 흥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 리스크 한 가지와 그럼에도 불구를 하고 흥행이 꼭 필요한 이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국내 모바일, 이 중국의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MMORPG가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요즘 트렌드인 뭐 서브컬처라던가 아니면 수집형 RPG 등의 게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기 장르 게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MMORPG에 대한 흥행 여부는 좀 힘들 수도 있다는 부분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텐센트와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지화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게임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 모바일 게임 매출 비중 중에 31.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한국 게임사들의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게임 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수출 비중은 30.1%로 일본 14%와 동남아 14%의 2배 수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붉은 사막의 기대감으로 펄어비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검은 사막의 중국 판호 발급에 더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모멘텀이 강화되는 것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국 판호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가 이제 검은 사막 10주년 을 맞이하면서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 MMORPG 게임의 장르 특성상 특정 업데이트마다 매출 순위 그리고 이 사용자의 접속 수 MAU가 급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면들에서 봤을 때 이 검은 사막 중국 판호 발급하면서 중국 출시 전에 검은 사막 10주년으로 인해서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저희가 이렇게 저점을 함께 긋는 선을 그어 본다고 한다면요. 아직 이런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 급등을 하고 이렇게 2.9%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베스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검은 사막의 중출시와 더불어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상방으로 앞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장기 이동평균선 481선이 있는 이 라인대까지 열려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선 사례를 봤을 때 높은 거래량과 함께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라인대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상방 부분에 매물대가 적게 있는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추가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선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부분대가 추세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고 장기 이동 평균선 앞서 저항을 받았던 241선도 얽혀져 있는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방으로는 저희가 전에 지지와 저항 그리고 장기 이평선 61선과 121선이 얽혀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까지 열려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대를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받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제가 수급적인 측면 간단하게 보시면은 앞서 상승을 시작했던 4월 16일부터로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은 이렇게 매도를 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직 기관계의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9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기관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주가의 상승을 부양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검은 사막의 판호 발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중국을 기대해봐야 되는 내용들과 함께 기술적인 측면들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